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미래 생태계와 관련해서 구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반도체에 뜬금없이 구글이냐고 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한마디로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반도체와도 무척 밀접한 기업입니다.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구글의 성장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혁명기에 안드로이드 OS로 초롱성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OS를 깬 기업입니다. 또 폐쇄적이었던 애플을 대신해 웹스토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최고 기업이 바로 구글인데요. 그런데 구글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의 메모리 고객입니다. 구글은 데이터 센터만도 전 세계 16개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메모리 업계 최고의 VIP 고객이 바로 구글입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요, 구글이 반도체 칩 설계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로 점점 외형을 넓히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구글은 지난해 신경망 처리 장치로 불리죠. NPU 일종인 TPU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구글 스스로 팹리스가 돼서 TPU를 설계했고, 이를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맡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구글이 삼성이나 퀄컴처럼 ARM 기반 프로세서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가능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일종인 TPU가 뭔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TPU는 알파고에 들어가는 코어 프로세서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딥러닝용 프로세서인데요. 구글이 설계한 이 TPU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업체 구글이 반도체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TPU는 상용화해서 팔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구글이 자신이 하는 사업, 즉 데이터를 갖고 하는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구글이 검색어를 입력할 때 사용자의 특정 검색어 사용 이력 등을 활용해서 검색 능력을 제고할 목적의 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칩을 사용하게 되면 구글의 검색 기능이 향상되고, 이는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가 증가되고, 또 이와 비례해서 광고 수익 증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글 스스로의 사업 알고리즘은 당사자인 구글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잘 맞는 TPU를 구글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이 직접 설계를 안 했다면 프로세서인 만큼 아마 인텔이나 AMD가 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보면 기존 팹리스들이 구글이 원하는 사양의 프로세서를 흡족한 수준에서 설계하지 못할 경우 구글이 직접 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무렵에는 그 외신에서 구글이 반도체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구글이 반도체 설계 분야, 가령 시스템 온칩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를 대거 스카우트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구글로서는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려는 노력을 물밑에서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전에 TPU는 데이터 분석, 딥러닝용 프로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시장은 AI 응용 관련한 반도체 시장인데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NPU 같은 AI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CPU, 이 중앙처리 장치죠. 이 CPU에 비해서 100배 이상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NPU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의 10배의 성능을 낼 수 있고, 또 GPU는 CPU 성능의 10배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CPU, GPU, NPU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PU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미션이 1번부터 100까지 있다면 1번을 끝내야 2번을 하고 2번이 끝내야 3번을 하는 식입니다. 이 100번 미션을 하려면 99번까지 미션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GPU는요, 이 그래픽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한 화면에 점들이 몇천 개가 있는 식입니다. 그 점들의 신호값이 동시에 나와야 한 화면이 구성되죠. 점들이 CPU처럼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산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가 덤프트럭에 비유된다면 이 GPU는 오토바이가 1000대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박스를 덤프트럭으로 나르면 덤프트럭이 힘이 좋고 여유 공간이 있지만
왔다 갔다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GPU는 1000개 오토바이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박스를 다 나를 수 있습니다. 효율이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이 GPU 업체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암호 채굴이 유행할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GPU는 여러 연산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채굴 때도 GPU 특징이 발현되면 연산을 동시에 빨리 계산해서 채집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GPU가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쓰이는 칩 분야에서 지금 현재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여러 연산이 가능한 GPU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NPU는요, GPU보다 병렬을 더 많이 두는 구조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여러 경우의 수를 떠올려서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NPU가 없었을 때는 GPU를 갖고 AI에 활용했었는데요. 하지만 GPU는 원래 그래픽을 위한 프로세서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를 만들고자 해서 NPU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구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구글이 NPU 일종인 TPU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TPU 하나만 갖고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죠. TPU는 크기도 크고 전력 소모도 큽니다. 고성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코어가 많이 들어가고 칩도 큰 탓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용이 될 수 없습니다. 구글이 설계한 TPU는 슈퍼컴퓨터 등에 아니면 고성능 컴퓨팅, HPC 등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구글은 이 TPU를 만들어 알파고에 썼던 거죠. 바둑에 특화된 알파고에 썼던 겁니다. 구글이 반도체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로서는 앞으로 칩을 소형화해야 하고 전력 소모도 더 줄여야 합니다. 구글로서는 바둑 분야의 한정에서 TPU를 썼지만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이 사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난제들을 풀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앞으로 NPU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또 소프트웨어 최강자 구글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 모바일용 NPU 칩을 만들고 있는 애플, 삼성, 퀄컴 등 기존의 반도체 강자들은 구글의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미래 시장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